우리 군주력 K9 자주포가 올 들어서만 세 번째 해외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번엔 노르웨이에 우리 무기의 우수성을 알리게 됐습니다. 장덕수 기자입니다. 노르웨이 설원을 우리 군의 주력 K9 자주포가 질주합니다. 날렵한 기동에 이어 막강 화력을 과시합니다. 명품 무기로 평가받는 K9 자주포가 노르웨이 수출에 성공했습니다. 24대, 금액으로는 2,500억 원에 이릅니다. 핀란드, 인도에 이은 올해 세 번째 수출 계약. K9 자주포는 제안서 평가부터 동계시험, 실사까지 독일, 스위스 경쟁 무기를 능가했습니다. 녹취 김명환. 기후, 지형에 상관없이 유럽 자주포들을 능가하는 탁월한 성능을 보여줘서 노르웨이 군으로부터 선택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K9 자주포는 현재 에스토니아와도 수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K9 자주포의 탄약을 자동 공급하는 K10 장갑차가 이번 수출에 처음 포함돼 향후 패키지 수출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K9 자주포는 지난 1998년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된 사거리 40km급 자주포로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대응 사격에 나서는 등 우리 군의 대화력전 주력 무기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2. K방산 첫손, 한화디펜스 K9 자주포 일명품 무기서 수출 효자로. K9 자주포는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디펜스가 1989년부터 연구, 개발을 시작해 10여 년 동안 집중 투자를 통해 1999년부터 전방부대에 배치. 지난해 20년 만에 전력화가 완료됐다. 14일 한화디펜스에 따르면 K9 자주포가 명품으로 불린 이유는 신속한 집중 화력 제공이 가능한 빠른 발사 속도로 화력 효과를 극대화, 자동화된 사격 통제 장치와 우수한 기동 성능 보유에 따른 운용자 생존성 향상. 기존 견인포 대비 운용 인원 감소로 병력 감축을 진행 중인 국방개혁에 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K9 자주포는 구경 155mm, 52구경장, 최대 사거리 40km, 분당 최대 발사 6발, 지속 발사 2발의 성능을 갖고 있다. 사격 명령을 접수한 지 30초 이내에 탄을 발사할 수 있고 15초 이내에 최대 3발을 급속 발사할 수 있다. 기존 견인포는 포를 사용하기 위해 병사 13명이 필요했다. 반면 K9 자주포는 견인포의 약 3분의 1인 5명만 있으면 돼 포병 인력 관리가 훨씬 수월해졌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00에서 2017년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K9 자주포 수출 물량은 572대로 경쟁 무기인 독일산 PZH-2000, 프랑스산 카이사르, 중국산 PLZ-45와는 압도적 차이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터키, 폴란드,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이 이미 K9 자주포를 도입했다. 특히 호주는 지난해 K9 자주포를 호주 육군 현대화 프로젝트 중 하나인 랜드 8116 자주포 획득 사업 우선 공급자로 선정했다. 전체 수출액은 2조 8천억 원에 달한다. 방사청은 현재의 성능에 안주하지 않고 운영체계와 항법 장치를 보강한 K9A1, 원격 무인 운용이 가능한 K9A2 등으로 성능을 지속 개선해 세계 1위 자주포의 위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K9A1은 2018년부터 군에 투입되고 있다. K9A2 사업은 포탄 사거리를 늘리고 분당 사격 속도를 높여 운용 병력을 줄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는 K9의 전체 성능을 향상시키고 자동화와 첨단화 기능을 극대화했다. K9A2는 포탄 사거리 최대 54km, 분당 발사 속도 9발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K9A1의 최대 사거리 40km보다 30% 향상된 성능이며 기존 분당 발사 속도 6발보다 50% 이상 업그레이드된 수치다. K9A2 성능 개선 사업이 예정대로 이루어지면 2028년에 우리 군은 물론 전 세계 전투 현장에 배치될 전망이다. 3.
K9 자주포, 노르웨이, 스웨덴서 성능평가 동급 최강 입증. 국산 명품 무기 중 하나로 꼽히는 K9 자주포가 올해 북유럽 국가에서 이루어진 현지 성능시험 평가에서 우수한 성능을 과시했다. 한화테크윈은 1일 경남 창원 한화테크윈 인력개발원에서 열린 2016 자주포 전력발전 포럼에서 올해 K9 자주포 해외 성능시험 평가 사례를 소개했다. 현지 성능시험 평가는 북유럽 국가인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에서 이루어졌다. 지난 8월에는 중동 국가인 아랍에미리트에서 이루어졌다. 노르웨이레나 육군종합기지에서 진행된 동기의 평가에서는 4개의 동급 자주포보다 설상, 혹한 환경에서 탁월한 성능을 입증해 우수 장비로 선정됐다. 당시 독일의 PZH-2000과 스위스 M109L47, 프랑스 시조 자주포가 사격과 기동, 정비, 적재 등의 항목에서 K9와 겨뤘다. K9 자주포는 720km를 달리며 73발을 사격했다고 한화 측은 설명했다. 이들 성능시험이 이루어진 국가는 K9 수출 대상국들이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폴란드에서 현지 성능시험 평가가 있었다. 폴란드에서는 K9 자체의 폴란드에서 생산한 포탑을 조립해 내구도 주행시험, 사격 안정성, 구성품 기능시험, 강우시험 등을 했다. 3021km를 달리면서 직사 20발, 고각 20발 등 40발을 사격해 K9 기본 성능과 현지화 구성품의 성능을 입증했다. 한화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03년부터 2010년까지는 스페인과 말레이시아, 호주, 인도에서도 현지 성능시험 평가를 했다면서 모두 해당국의 요구 조건을 만족했다고 전했다. 사거리 40km인 자주포는 우리 군에 1,000대 가까이 배치됐으며 터키와 폴란드 등에 기술 수출됐다. 한편 국방과학연구소는 미래 자주포 체계 기술의 발전과 과제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통해 미래 자주포 기술은 화포 사격 자동화 기술을 적용해 무인 포탑과 원격 운용 자동화 포탑, 원격 운용 자동화 자주포 형태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K9 자주포 엔진 국산화 STX 엔진 vs 도산 인프라코어. 우리 군의 명품 무기로 손꼽히는 K9 자주포의 심장에 해당하는 엔진이 국내 기술로 개발된다. K9 자주포는 터키, 인도, 폴란드, 핀란드, 호주 등 수출을 한 바 있어 엔진 국산화에 성공할 경우 방산 수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6일 방사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사청은 지난 2월 K9 자주포 엔진 국산화 개발을 위한 공고를 냈다. K9 자주포 엔진의 부품 국산화를 위해 쏟는 금액만 5년간 총 250억 원 규모에 이른다. 우리 육군에 보급된 K9 자주포가 K10, 12,000여 대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군도 유지 보수 금액도 줄일 수 있다. K9 자주포 엔진 국산화 사업에는 두산 인프라코어와 STX 엔진이 도전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 인프라코어는 K2 전차 국산화 사업에도 참여한 바 있다. 당시 국산화 파워팩의 엔진 부분을 두산 인프라코어가 변속기를 S&T중공업이 담당했다. 두산 인프라코어는 엔진 개발을 2011년까지 개발을 끝내기로 했지만 실패했다. 결국 군이 2017년 작전 요구 성능을 낮춘 뒤에야 개발을 완료했다. 하지만 체계업체인 현대로템뿐만 아니라 100여 개에 달하는 K2 전차 협력사의 피해는 만만치 않았다. 군은 K2 전차 1차 양산은 해외에서 도입한 엔진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변속기는 국산화를 끝내 실패해 지금도 독일산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다. 결국 1차 양산은 독일산 파워팩을, 2차 양산부터는 독일산 변속기를 장착한 채 외국산 심장이란 오명을 쓰고 있다. 정부는 2010년부터 총 2조 8,354억 원을 투자해 K2 전차의 국산화 사업을 진행했지만 K2 전차 국산화엔 실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방위사업청은
결국 K9 엔진 국산화 사업의 변속기를 제외시켰다. 방사청 관계자는 K9 엔진 국산화 사업의 변속기를 제외시킨 이유는 경제, 기술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 제외시켰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K9 자주포에 장착된 엔진을 생산한 STX 엔진을 눈여겨보고 있다. 한화디펜스도 내부적으로 K9 자주포 엔진을 생산하지 않은 업체가 국산화에 나설 경우 엔진 형상이 변경될 수 있고 이로 인해 K9 자주포 자체 설계를 변경할 수도 있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STX 엔진이 사업을 수주할 경우 업계에서는 K9 자주포 엔진은 독일 MTU사의 기술 협력으로 생산해 국산화율이 60%에 그쳤지만 이번 국산화 사업을 통해 자체 기술을 적용한다면 국산화율을 100%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